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 사는 집 딸이니깐 엄마가 이해해야죠. 저도 마흔이에요. 장가 좀 가려고 하는데 정말 엄마는 저 도와줄 마음은 있어요. 자연사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세, 남편과 사별한 지 25년째 되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며느리 때문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어요. 원룸 임대를 주로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80% 이상은 맞히는 편이에요. 돗자리 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듣곤 했었는데 정작 자기 며느리는 못 알아본 헛똑똑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아들은 며느리 편에만 서 있고 저를 며느리나 의심하고 며느리가 쓰는 돈 아까워하는 구두쇠 시어머니로 생각해서 이미 아들과 거리가 생겨버린 상황이었죠. 근데요, 제 며느리는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미묘한 감정이 들었죠. 그 아이는 뭔가 이상했어요. 제 촉이 그랬어요. 과연 이 사람이 내 아들에게 맞는 사람일까? 계속 의구심이 들었었죠. 저는 아들을 홀로 아비 없이 키운 자식이라 혹여 엇나갈까, 기죽을까 노심초사하며 키웠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어요. 오히려 너무 바르게만 긍정적이게만 키운 게 문제였을까요? 30대부터 시작한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물 관리를 하며 번 돈으로 민수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고 그 결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했을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런 착한 아들이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개성이 강한 얼굴도 아니고 성격이 고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눈이 높은 거였는지 참 답답했죠. 민수야, 좋은 사람 없어? 엄마, 걱정 마세요.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이렇게 대답하곤 했는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가씨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지영이에요. 화사한 미소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들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단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그 모습이 단정해 보였어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참 점잖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어머님을 자랑하고 존경하는지 오늘 직접 뵈니 바로 알겠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싹싹하게 다가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 나름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넘게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말할 때도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지영씨, 어떤 일을 해요? 한국무용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멋진 일을 하는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딸같이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지영아, 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고마워. 그럼 지영씨, 혼자예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계셔요? 네, 입시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는 버거워서요.
학생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또박또박 하는데 왜인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들 민수가 옆에서 설레발을 치듯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지영이는 정말 대단해요. 집도 2채나 있고. 아마 아들은 엄마가 집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영이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산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작은 아파트예요.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작은 주택도 하나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하는 건 좋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서 지영이는 제가 차린 소박한 집밥을 연신 칭찬하며 먹었어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도 요리를 잘해주는데 어머님 손맛이 정말 특별해요. 고마워, 많이 먹어.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아들 민수는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직감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 제 미묘한 반응을 아들이 눈치챘는지 벌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영이가 집에 간 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왜 그래요? 누구든 처음에는 의심부터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말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마도 눈에 이미 콩깍지가 씌워진 거였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었고 민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넘어갔어요. 몇 달 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강남에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아들의 결혼을 위한 첫 공식적인 만남이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날 오후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지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엄마입니다. 인사는 정중하게 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명품을 두른 느낌인데 그렇다고 졸부같이 경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인사도 나누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어릴 때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영이 어머니는 정말 말이 없었어요. 지영이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언제쯤이요? 오래됐어요.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그렇습니다.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요. 표정은 안 그런데 말하기 싫은 사람처럼 너무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시니 대화를 이어나가기 좀 힘들었어요. 지영이가 엄마를 닮지 않았구나 했어요. 그때의 느낌은 한마디로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 치고는 너무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보통은 예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집안은 어떤지 궁금해하기 마련인데 그때 지영이가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저희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요란하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그때도 지영이 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딸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덤덤하시더라고요. 보통 어머니들은 딸 결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마련인데 정말 특이한 분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참 이상한 분이네.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엄마, 지영이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적은 분이래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래. 근데 엄마, 좀 좋게 봐주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인데?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뭔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혹시 우리 아들이 맘에 안 드시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3개월 전쯤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죠. 엄마, 지영이가 신혼집 계약금으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뭐? 1억? 그게 지금 어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계약금이 1억이라니. 보통 계약금이 10%인데 무슨 1억이니? 대체 얼마짜리 집을 하려고? 좋은 집이 나왔는데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요. 지영이 돈이랑 합치면 딱 맞는다는데. 그럼 지영이는 얼마나 보태는데? 그게 지금은 사업 자금으로 묶여 있어서.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아파트 2채나 있다고 했는데 왜 돈이 묶여 있다는 건지. 민수야, 지영이 재산 제대로 확인해봤어? 엄마, 왜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1억이 장난이야?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도와주는데 엄마만 그래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이러려고 아등바등하며 아들을 키웠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지영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가진 집이 매매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우선 1억으로 계약하고 본계약할 때 제가 나머지를 보탤게요. 그럼 언제쯤 팔릴 것 같은데? 한 달 안에는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확실하다고 했거든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부동산 거래가 생각처럼 빨리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선 1억으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본계약 날짜가 다가와도 지영이 집은 팔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어떡하죠? 결국 급하게 아들 집을 처분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모두 모아 제가 도움을 줘서 해결했어요. 그때는 결혼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은 전혀 안 했죠. 부동산 거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도와줘야지 하며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집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이번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영이가 호텔 웨딩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시내 좋은 호텔에서 하면 어떨까요? 코스 요리도 하고. 호텔이면 비싸지 않을까? 웨딩홀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해요. 민수 씨도 좋아해요. 그러더니 결혼식장 꾸미는 것도 다 생화로 하자고 하고 코스 요리도 제일 비싼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꽃 장식만 몇 천만 원, 코스 요리에 음향 장비까지 합치니까 보통 결혼식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지영아, 이거 좀 과한 것 같지 않아? 뭐든 최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너희 집처럼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 지영이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중재해가며 조절하는 것도 며느리로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럼 좀 줄여볼게요. 지영이는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대화가 통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너무 기우는 결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도 들었죠. 분명 상견례 때 간소한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간소한 예식이라면 우리와는 격이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했어요. 제안을 해서 기본 스타일로 바꿨는데도 결혼식 비용은 여전히 장난이 아니었죠.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지영이가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자꾸 반대만 하지 말고 지영이가 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하도 아들이 얘기를 하길래 우선 결혼식은 거기까지만 관여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와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더 강했죠. 정말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고 3개월 뒤였어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사실 결혼할 때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했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그런 선물을 하나씩 하잖아요. 지영아, 가방 하나 골라봐. 어떤 걸 좋아해? 그런데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명품백 너무 많아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중에 꼭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얘기해.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작은 손가방 하나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손가방? 어떤 거? 마트 갈 때나 간단하게 외출할 때 들고 다닐 작은 가방이요. 지금 가진 건 너무 커서.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마트용 가방이라니 얼마나 나가겠어요.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그래, 얼마 정도 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뭐, 300만 원? 마트 갈 때 드는 가방이?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마트 갈 때 들고 다닐 가방이 300만 원이라니. 네,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어서 300만 원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인데. 다른 브랜드로 찾아볼까요? 아니야, 그냥.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마트 갈 때 드는 가방이 왜 300만 원이나 하는 건지. 그 뒤로도 소소하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어머님, 학원에서 쓸 운동복 좀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막혀서요. 잠깐 돈 좀 빌려주세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민수 씨 월급이 생각보다 작아서 쓸 게 없어요. 지영이가 자주 하는 말이 민수 씨 월급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보태줬어요. 원래 부유하게 생활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분명 자기도 학원 운영해서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한 번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아들 탓을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결혼 1년 뒤 시할아버지 연금 문제가 터졌어요. 연금 수급 때문에 현금을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현금 보유액이 많으면 연금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요. 지영아, 미안한데 할아버지 연금 5천만 원만 1년 정도 맡아줄 수 있을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놓을게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를 믿었어요. 이미 집도 2채나 있다고 했고 무용학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뒤 지영아, 할아버지 돈 좀 찾아야겠는데. 어머님, 그게 동생이 차 사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빌려줬어요. 뭐라고? 그게 내 돈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의 돈을 마음대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곧 갚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건 할아버지 돈이잖니. 그때서야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할아버지의 소중한 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할아버지 연금 사건 이후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의심이 가는 건 따로 있었어요. 아들이 40살에 늦게 장가 갔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할 텐데 지영아,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아직은 학원 사업이 바빠서요. 조금 더 안정되면
그래도 민수 나이가 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들도 서두르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데 지영이는 계속 사업 핑계를 대며 둘러댔어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아이 갖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지영이는 왜 그렇게 미루는 건지 이상했어요. 그리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았어요. 생활비, 학원 운영비, 이것저것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이상했거든요. 분명 재산도 있고 학원 수입도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더욱이 이상한 건 지영이가 항상 민수 씨 월급이 작아서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마치 모든 경제적 문제가 아들 때문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늦게 장가가서 어리고 예쁜 아내를 맞아서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뭘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의심하지도 않고 40살 넘은 어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지영이가 운영한다는 강남 무용학원을 찾아갔죠. 지영이가 평소 말했던 주소를 찾아가 보니 4층에 신지영 무용입시 연구소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영 씨 있나요? 아, 신지영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저희 원장님이신데 지금 레슨 중이세요. 아, 그런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수업 끝나려면 20분 정도 남았어요. 잠시 후 나온 분을 보니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15년째 학원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재차 우리 며느리에 대해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에게는 우선 말하지 않고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차 싶어서 얼른 며느리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근처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기다린 후 받아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채 모두 지영이 소유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불안정한 눈빛, 상견례에서 말이 없던 친정어머니, 계속되는 생활비 요구, 아이 갖기를 미루는 것, 재산이 있다면서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다음 아들을 집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조사해봤는데 엄마, 또 지영이 이야기예요. 들어봐. 무용학원도 다른 사람 거고 아파트도 지영이 소유가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어. 지영이 명의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 그때 아들이 털썩 주저앉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요즘 지영이가 학원 지점을 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어요. 뭐라고? 내가 해준 그 집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모아서 장만한 집도 팔고 내가 40년 넘게 고생해서 어렵사리 마련해준 집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지영이 맘에 안 들어 해서 자꾸 말하면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결했어요. 그럼 그 이호점이 어디에 있는데? 그게 잠실 쪽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40살 넘은 어른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엄마, 그래도 지영이가 거짓말쟁이일 리는 없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 그게 무슨...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결국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 결과 지영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한국무용 전공도 거짓, 무용학원도 거짓, 재산도 거짓.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갖기를 계속 미뤘던 거였죠.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했던 친정엄마와 결혼식 때 왔던 지영이 친지들과 친구들은 모두 돈 주고 고용한 알바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지영이는 그동안 우리에게 총 8억 가까이를 가로챘어요. 신혼집 마련 명목, 생활비 명목으로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듯 대부분 유흥비로 써버렸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고소했고 재판 결과 지영이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하지만 돈은 거의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 절차도 마무리됐고요. 아들은 많이 상처받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들, 이제 우리 둘이 힘내서 살아보자.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많았어요. 30년 넘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길러진 사람 보는 안목이 맞았던 거죠.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불안정한 느낌, 상견례에서의 어색함, 뭔가 맞지 않았던 대화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앞으로는 아들과 더 대화하고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간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